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인공지능 핀테크 기업 업스타트예요. 한때 주가가 1800% 넘게 폭등했다가 정말 무섭게 추락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게 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종목이죠. 오늘 저희는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들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면서 과연 지금의 업스타트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업스타트라는 기업의 그 두 얼굴을 모두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한쪽 얼굴은 이제 AI 기술로 금융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어떤 혁신가의 모습이고, 다른 쪽 얼굴은 경기 변동이라는 파도 앞에서 좀 위태롭게 흔들리는 조각배의 모습이죠. 이 두 모습이 공존하니까 분석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에요. 업스타트의 기술이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니면 그저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한 건지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보죠. 그럼 그 드라마틱했던 과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0년 12월에 상장해서 1년도 채 안 된 2021년 10월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성승률이 무려 1850%였어요. 시장이 그야말로 열광했던 건데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흥분시켰던 걸까요?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기존 금융 시스템은 파이코 점수 같은 아주 단순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기록이 짧은 사회초년생이나 프리랜서처럼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업스타트는 수백, 수천 가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이런 사람들의 진짜 상환 능력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은행한테는 더 많은 우량 고객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 아이디어가 시장의 상상력을 제대로 자극한 거네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추락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최근 실적을 보니까 마치 다시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나 늘었고 거래량은 128%나 증가했다고요. 이건 단순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닌가요? 맞아요. 숫자가 아주 강렬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성장의 질이에요. 만약 기존 사업인 개인 신용 대출만으로 이런 성장을 했다면 경기가 좀 나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졌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신사업이었습니다. 자동차 대출과 주택담보신용대출, 즉 HLOC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 부분이군요. 자동차 대출 신규 발생액이 5배, 주택담보대출은 4배나 급증했다고요. 이건 그냥 새로운 상품 몇 개 추가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자신들의 핵심 무기인 AI 모델이 다른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업스타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에요. 하나의 히트 상품을 가진 기업하고 성공 공식을 복제해서 여러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거든요. 업스타트는 이번 실적으로 자신들이 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에 똑똑히 보여준 거죠. 개인 대출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자동차나 주택 시장에서도 자신들의 AI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AI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3분기에 승인된 대출의 91%가 사람의 개입 없이 100%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처리됐다고 해요. 2019년 4분기만 해도 69%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이 91%라는 숫자가 업스타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전통은행은 대출 신청이 2배 늘면 그걸 심사하는 인력도 거의 2배로 늘려야 하는 규모의 비경제에 갇혀 있어요. 몸집이 커질수록 비효율도 같이 커지는 구조죠. 하지만 업스타트는 대출이 10배 늘어나도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마진 구조를 금융업에 이식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효율적이다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DNA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죠. 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마진 구조를 금융업에 이식했다.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대출 심사 직원을 계속 뽑지 않아도 사업 규모를 무한정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 이 말이군요. 이게 바로 최근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2025년에는 5천만 달러 순이익까지 예상하는 근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곡점, 즉 돈을 쓰기만 하던 스타트업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기업으로의 전환을 증명해낸 거죠.
이 운영 레버리지 효과는 업스타트가 다른 거대 금융기관과 차별화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예요. AI 기술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 힘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이 2022년과 2023년에 금리가 치솟았을 때 얼마나 취약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경기가 좋고 금리가 안정될 때의 이야기 아닐까요? 네, 그게 바로 이 동전의 뒷면이죠. 아무리 뛰어난 F1 경주차라도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는 없어요. 업스타트의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금리와 경기라는 외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으면 너도나도 대출을 받으려 하고 기관들도 그 대출에 기꺼이 투자하죠. 하지만 2022년처럼 연준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멈춰버렸죠. 실제로 2022년 매출은 1% 감소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무려 39%나 급감했어요.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시경제의 큰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업스타트는 전천후 기업인가? 답은 명확히 아니오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그 대출에 투자하려는 기관도 모두 움츠러드는 불황기에는 실적이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어요. 다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과연 지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건 여전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더 직접적인 위험 신호도 보여요. 9월 30일 기준으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팔지 못하고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요? 이게 석 달 만에 21%나 늘어난 수치라는데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은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대출을 직접 들고 있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원래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출을 심사하고 발생시킨 다음 이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서 수수료를 버는 구조예요. 자신들은 신용 위험을 직접 지지 않는 가벼운 플랫폼 사업자를 지향하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고 대출 연체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직업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 대출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를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거고요. 잠깐, 그렇다면 이건 자신들의 AI 모델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상황 아닌가요? 기관 투자자들이 당신의 AI가 골라낸 대출 못 믿겠으니 안 사겠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업스타트가 직접 보유한 12억 달러의 대출은 업스타트 스스로도 자신들의 AI를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로 인해서 업스타트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열광했던 고수익 기술 플랫폼 기업에서 순식간에 대출 부실 위험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평범한 고위험 대부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만약 저 대출에서 부실이 터지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업스타트의 몫이 되니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여기에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아요. 개인, 자동차, 주택대출 시장을 다 합치면 수조 달러 규모라니 기회는 커 보이지만 이 시장에는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골리앗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업스타트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해요. 업스타트는 빠르고 날렵한 F1 경주차와 같아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속도도 빠르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싸워야 할 곳이 잘 닦인 경주 트랙이 아니라 JP모건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버티고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체급자타가 다른 거죠. 항공모함이라는 비유가 재밌네요. 그 항공모함은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AI 기술을 개발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점 아닐까요? JP모건 같은 은행은 매년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항공모함은 지금도 자체 경납고에서 수많은 스피드보트, 즉 핀테크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업스타트의 AI 기술이 앞서 있을지 몰라도 그 기술적 우위가 과연 영원할까요? 거대 은행들이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 순간 업스타트만의 특별함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결국 거인들로부터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하고 특정 틈새 시장에 만족해야 하는 플레이어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업스타트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죠. 한쪽에서는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기반으로 올해 10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고 향후 3년간 연평균 45%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 같은 경기 변동의 파도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취약성, 그리고 JP모건이라는 한국모함과의 체급 차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있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다면 업스타트에 대한 투자는 결국 무엇에 베팅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업스타트의 DNA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베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 업스타트를 소프트웨어 기업의 마진 구조를 가진 기술 플랫폼이라고 믿는다면 지금의 주가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경기 변동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대 은행과의 경쟁도 기술적 우위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베팅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10년간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겠죠. 반대로 업스타트의 본질을 결국 경기를 많이 타는 고위험 대부업체라고 본다면 지금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AI라는 화려한 포장을 해도 본질은 경기가 나빠지면 곧바로 위험에 처하는 금융업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다만 어떤 경우든 이주식 하나로 인생 역전해야지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홈런 한 방이 아니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니까요. 업스타트는 그 포트폴리오의 흥미로운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업스타트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을 통해 AI가 가져온 혁신의 가능성과 그 혁신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술과 현실, 기대와 위험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였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업스타트를 지켜보실 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업스타트 모델의 핵심은 우리 AI 알고리즘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바로 이 기업의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한 기업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술은 상향 평준화되고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가진 거대 은행들이 결국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게 될까요? 어쩌면 업스타트의 미래는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